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나무TV입니다. 오늘 하루도 희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접수 일정이 공개된 이후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들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디테일한 부분에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영상들의 댓글들을 모아서 질문을 추려보았습니다. 우선 질문들을 살펴보자면, 첫째,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 둘째, 재난지원금의 사용 방법과 사용 기한, 그리고 사용처에 관하여. 셋째,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대리지원금 신청, 지급에 관하여. 넷째, 각종 정부의 지원금들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의 중복 신청에 관하여. 다섯째,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관하여. 이렇게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버리시길 바라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 댓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5차 재난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지급 대상자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88%가 지급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과 지역의 혼합 가입자인지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세대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또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맞벌이 가구라 함은 하나의 세대 안에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원들이 2021년 6월에 납부한 보험료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가 17만원 미만을 납부하셨다면 지급이 가능하고, 2인 가구는 외벌이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0만원, 지역가입자는 21만원,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20만원 미만으로 납부하신 분들이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5만원, 지역가입자는 28만원,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 다 있는 경우에는 혼합가구로서 26만원 미만으로 납부하신 분들이 지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의 경우는 시간 관계상 영상을 일시 정지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액의 자산을 나누는 기준은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에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미성년자의 경우도 전부 다 지급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하고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지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는 미성년자일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 국민지원금의 사용 방법과 사용 기한, 그리고 사용처에 관하여. 지급 대상자에 관한 질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 모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청자 본인 주소지에 지역 상점이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충전받은 카드와 모바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충전되어 있는 25만원이 우선적으로 자동 차감되고, 25만원이 전부 차감된 이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잔액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기존의 다른 상품권 잔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구별되어서 재난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난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전액 사용하셔야 하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전부 환수될 예정이라고 하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한 내에 전액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기존보다 넓게 확장했다고 하는데요. 사용처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경기도나 충청도처럼 도 지역인 경우 그 도 내의 시나 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용 가능 업종, 사용 불가 업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용 가능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등 개인 사업장과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인 편의점이나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불가 업종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판매점의 직영 매장과 스타벅스나 일부 빵집들처럼 프랜차이즈 기업의 직영 매장, 그리고 샤넬과 루이비통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들이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그리고 GS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의 기업형 슈퍼마켓들 또한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이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매장들을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또는 식사를 하시고 결제하려고 하는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된다면 서로 민망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 매장이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한 매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이번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들어가려고 하는 매장을 선택한다. 둘째, 핸드폰 인터넷 주소창에 국민지원금 사용처.kr을 입력한다. 셋째, 지원금 사용처를 찾아보세요를 클릭한다. 넷째, 지역을 설정하고 매장명을 입력한 다음에 검색을 클릭한다. 다섯째, 검색 내역을 확인한다. 검색 내역에서 매장이 검색되었다면 사용 가능한 것이고, 검색되지 않았다면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한 매장이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kr, 이 주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대리지원금 신청, 지급에 관하여.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인과 미성년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대리 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 신청의 준비물로는 구성원과 대리인, 양측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위임장 또한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 자체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임의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본인의 신청 요일에 미성년 자녀의 신청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지급 또한 세대주가 선택한 지급 방식으로 합산하여 충전된다고 합니다. 넷째, 각종 정부의 지원금들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의 중복 신청에 관하여. 지원금들의 중복 신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과 같은 긴급복지 지원금이나
양육비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으신 자영업자 분들도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다른 지원금 정책과는 별개로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료의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전부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관하여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모든 기준이 2020년 6월에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처의 경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의 6월 30일 당시에 주소지가 현재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사용처 변경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의 주소지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혼자서 서울로 올라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사용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들의 댓글과 반응에 대하여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과 콜센터의 답변을 바탕으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희망나무TV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